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0대 분인데 전 재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용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기사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중요 기사만 좀 보고요. 지역을 같이 살펴보시죠.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2억 원을 곧 돌파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약 9천만 원이나 오른 거고요. 이제 강남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억, 거의 한 3천 정도 하고요. 강북권은 이제 처음으로 9억을 넘겼습니다. 이제 평균 전세값도 이제 6억 6천 정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 평균 아파트값 이 추이를 보면은요, 2018년 3월에 7억 900 정도였던 게 계속 해마다 이렇게 올랐어요. 8억, 9억, 이제 10억. 얼마 전에 11억 1천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11억 9,900이니까 이제 거의 12억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서울에서 지금 수도권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경기나 인천, 외곽지의 상승세가 또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난달 경기의 아파트 값이 이제 전달 기준으로 한 5억 5천만 원이었던 게 한 2,200만 원 올라가지고 이제 5억 8천만 원까지 이렇게 올랐고요. 인천도 지금 보면 이제 4억 원을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의 아파트 평당이 이제 3천만 원 시대입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금천만 빼고 다 3천만 원인 그런 상황입니다. 9월 이제 서울 자축유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이렇게 보면은요. 당연히 이제 강남이 거의 이제 8천만 원이네요. 8천만 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서초, 이제 송파, 은평, 강북, 중랑이 이렇게 이제 3천만 원대고요. 이제 금천도 보면은 2,800만 원으로 가장 순위가 낮은데 금천도 이벤트가 하나가 있죠. 이제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거나 되면은 곧 이제 3천 이상 찍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건 아무래도 이제 임대차법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요. 즉 이제 전세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형국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면 되겠고요.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전세가가 안정될 기미는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이 3법 시행 전후 해가지고 서울 25개 자치구 전세 가격 평균 통계 자료를 보면은 서울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은 1억 4천만 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거의 한 1억 5천 오른 거죠. 이렇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좀 매물가를 좀 끌어올리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전세를 살려던 사람들도 이제 매매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비아파트의 증여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양도세 문제가 있겠죠. 양도세를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80% 이상 내고 양도를 하는 것보다는 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그런 선택지를 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는 사실 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요. 13년부터 21년까지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를 한번 본 거예요. 점점 많아지고 있죠. 증여 건수가 13년경에는 한 1만 9천 건 정도였던 게 이렇게 점을 찍어 보면은요. 이렇게 점점 증여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집 가격이 올라서도 있겠지만은 양도세를 워낙 중과를 해놨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분들에게 다 증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시장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제 30대 초반에 미혼이시고요. 이제 여의도가 직장인 분이십니다. 무주택자이시고, 네. 그동안 이제 저축만 열심히 했는데 주변 친구들 대비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5천만 원 정도 투자금 있는 상태고, 현재 직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월세 부담도 되겠죠. 그래서 최근 주변 지인으로부터 이제 포항 아파트 투자를 좀 권유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요 질문을 하나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역 추천까지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이 좋은데 자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랑 한 내년 정도의 공급량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사실 투자 수요가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특히 이제 지방권 같은 경우에 보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실수요가 있고요. 이제 투자 수요가 있는데, 주택 가격이 장기간 좀 우상향하려면은요, 이 투자 수요와 실수요자가 이제 고루고루 좀 많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현재 시장 상황이 실수요장이라기보다는 이 투자의 수요가 지금 월등히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또 게다가 이제 현재 무주택자시잖아요. 무주택자인데 내 귀에까지 이 포항에 투자 조언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게 투자로서 메리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 될 건데, 저는 이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소액이지만 첫 투자로는 이제 수도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 외곽지 아파트도 있겠고, 뭐, 다양한, 뭐, 재개발 예정지 수다주 있겠지만은, 현재 이렇게 월세를 계속 부담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 내에 이제 오피스텔, 한 투룸 정도 되는 거는 괜찮거든요. 오피스텔도 이제 뭐, 원룸형이나 1.5룸 이런 것들은 사실상 투자성이 좀 낮은데, 투룸 이상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업무지구가 좀 많이 몰려있는 지역, 서울 내에서도 이런 지역들을 잘 선정을 하시면은요, 저는 이제 지방권 투자보다는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 경북 포항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요,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2018년경에 공급량이 좀 굉장히 많았죠. 근데 많았다가 21년, 22년경에 이제 없어요. 이제 현재 시점이죠. 현재 시점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 투자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모였다. 그쵸? 예, 많이 모여가지고 사실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 상황에서 내가 좀 뒤늦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도권을 좀 더 안전하게 첫 투자로 보시는 거를 저는 좀 더 권해드려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상 주택 가격은 인구의 감소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세대의 증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근데 세대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인구 수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세대 수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1인 세대는 사상 처음으로 40%를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전체 세대 수가 뭐 2,300만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세대가 되는데 세대수가 역대 최대치를 좀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원인은 아무래도 세대가 계속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1인 세대가 많아지고, 그 다음 2인 세대, 뭐 4인 세대, 뭐 3인 세대 등,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투자처도 사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1인 세대라고 하더라도 이런 원룸형이나 뭐 1.5룸 오피스텔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으면 한 투룸 이상으로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투룸 이상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전체 세대수는 21년 6월에 이어가지고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뭐 세대수가 지금 가장 많다. 역대 기록치로 보면 가장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2016년경에 보면은 평균 세대원 수가요, 2.4명이었던 게 인구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세대원 수도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줄고 있어요. 2.2명 정도 되죠? 근데 세대 수는 점점 많아집니다. 세대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택을 필요하는, 그런 상황이죠. 많이 더 필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지역들 중에서 뭐 예로 용산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용산이 아무래도 주변에 이런 많은 개발 계획을 좀 품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오피스텔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역시 투자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죠. 뭐 보도자를 보더라도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 확정이 됐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계획을 좀 품고 있고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산구. 물론 용산이 아니더라도 이제 서울 내에 업무지구 중심지에 투룸 이상 오피스랑 같이 보셔도 돼요. 오늘은 저는 이제 예시를 하나 드는 거니까 뭐 꼭 해당 이 오피스텔은 꼭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용산에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는데요. 100세대가 넘지 않는 분양권은 전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셔도 되고
이 타입 중에서 보면은 원룸형 1.5룸보다는 이렇게 좀 분리형의 투룸 이상의 거실까지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를 보시면은 사실 1인 세대뿐만 아니라 뭐 2인 세대, 뭐 최대 3인 세대까지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분양가 자체를 보면 한 5억대 정도 해요. 근데 프리미엄 자체가 지금 거의 붙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 자체적인 분양가만 봤을 때는 싸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은 이 용산 주변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은 사실 좀 투룸의 이런 분리형의 원룸이 아니라 거실까지 있는 이런 투룸의 오피스텔 치고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좀 찾아가지고 프리미엄에 거의 안 붙어 있는 이런 신축 분양권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준신축급의 오피스텔을 찾아가지고 도심권 내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저는 지방권 투자보다는 첫 투자로서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월세로 거주하시는 것보다는요, 이런 지역에 오피스텔에 좀 입주를 하셔가지고 비과세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서울 이 평균 아파트 값이 이제 12억을 이제 돌파를 했고요. 곧 돌파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억 2,900만 원, 강북권은 처음으로 이제 9억을 넘어섰습니다. 네, 서울 집값이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기도나 인천까지, 그러니까 경기도 외곽 지역까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1인 세대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40%를 돌파를 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도심권의 이 투룸 이상 오피스텔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5천만 원 정도 있으신 분의 사연으로 지방권 투자보다는 이제 용산에 투룸 이상 오피스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